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뒤 백신 효과가 66%로 떨어졌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접종된 코로나 백신이 50억 회분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부국과 빈국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어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내년 봄 무렵에는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가을이라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하와이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가 하와이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하와이에서는 관광 관련 서비스업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기대하는 관광이나 휴식을 즐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가을 학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6,500명에 달하는 학생과 1,0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감염자와 접촉해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LA 통합교육부는 보다 강화된 코로나 방역 규정을 발표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식당 등 비즈니스 업소들의 코로나 방역 지침 준수 단속 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소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카운티 주민의 코로나 감염률이 접종한 주민에 비해서 5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 홍명기 MLA 홍재단 이사장의 추모 예배가 9월 2일 오후 7시 로마린다 교회에서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제44대에 이어서 이번 45대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강일한 회장이 연임됐습니다. 강 회장은 결속과 봉사로 상의를 이끌겠다고 연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방하원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확대 예산안을 승인,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 부양안 처리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분석입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는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어서 베트남에서도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 위협에 공동 대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어제 하루 동안 19,000명을 해외로 철수시켰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비상철수가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지금까지 총 82,300여 명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요청과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8월 31일자리로 못 박은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군 시한을 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정보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 직원들과 가족 391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갈등 끝에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로 연기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부상 이후 첫 구원 등판으로 나서 2.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는 메이저리그로 승격됐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5대2로 꺾었습니다. 샌디에고의 선발 타자 겸 2루수로 나선 김하성 선수는 2타수 무안타 후에 교체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8.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휴식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학교가 가을 학기 대면 수업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보건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학교를 매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올해도 학기를 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공립학교들과 대학들이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재개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개학 첫 주에 학생 6,500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감염자와 접촉 등의 이유로 격리돼 학교를 나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학 첫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학생 3,000명과 감염자 밀접 접촉자 3,500명이 학교에 결석한 것입니다. 6만 명의 교직원 중 1,000명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 이상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학 첫 주에 2,000명의 학생과 200여 명의 교직원이 코로나로 감염됐었다라고 LA 통합교육부 측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산하 학교들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매주 하고 있는데 때문에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학부모들은 LA 통합교육부 웹사이트에서 매일 업데이트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자의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한편 코로나 확진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은 10일 이상 집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격리 기간 동안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학생연합의 학부모 단체 대표는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이 뒤처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염자가 나온 학급에서 감염자만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은데 몇몇 학교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접종 자격이 없는 12살 미만 자녀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히려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파이자 백신을 정식으로 승인한 지난 23일 많은 부모들이 소아과 의사에게 전화를 해서 12살 미만 자녀에게 백신을 맞춰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부 부모는 백신 접종 예약을 잡았고 어떤 부모는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FDA는 지난 23일 그동안 긴급 사용 승인 상태에서 접종되던 파이자 백신을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승인된 범위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FDA 국장대행은 12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백신의 적정 용량이나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없다면서 이들에게 파이자 백신을 맞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즉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확보될 때까지 더 기다려 달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어떠한 백신도 긴급 사용 승인이 나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파사데나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사데나 통합교육부는 12세 이상 모든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방안과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논의할 방침입니다. 만약 내일 이사회가 이 안건을 승인하면 학생들은 10월 15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사회는 이 같은 조치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학교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컬버시티 통합교육부는 교육부 최초로 모든 학생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라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교직원들에게 한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학생들은 아직 권고 대상입니다. 12세 이상 학생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접종된 코로나 백신이 50억 회분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부국과 빈국의 접종률 차이가 수십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이 50억 회분을 넘었다고 AFP 통신이 각국 공식 통계를 종합해 2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이날 오후 4시까지 세계적으로 모두 50억 6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대규모 접종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따지면 약 8개월 만입니다. 백신 첫 10억 회분이 접종되는 데는 약 140일이 걸렸지만 속도는 차츰 빨라졌습니다. 30억 회분에서 40억 회분으로 늘어나는 데는 26일, 40억 회분에서 50억 회분으로 증가하는 데는 30일이 걸리는 등 현재 접종 속도가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세계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횟수는 64회분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국가가 많은 아프리카는 거주민 100명당 접종 횟수가 6.4회분으로 평균인 세계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 등 부국들은 부스터샷 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 Potentially worsening this divide, some wealthy countries are now advising their population to get booster shots to sustain their immunity.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100명당 0.1회분이 접종됐고 탄자니아 0.4명, 나이지리아 1.9명 등입니다. 대부분 부국이 기부한 백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부룬디, 에리트레아 등 3개국은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부스터샷을 맞으면 항체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초기 임상시험 결과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백신을 투여한 결과 이들의 항체 수준이 최초 접종 4주 뒤와 비교해 9배가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1회 투여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은 두 번째 접종이 부스터샷이 됩니다. 존슨앤존슨은 식품의약국 FDA에 이번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앞서 제출된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연구 결과를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18세 이상을 접종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국 FDA에 정식 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것은 FDA가 지난 24일 파이자 백신에 대한 완전 승인을 내린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파이자 백신과 마찬가지로 메신저 리보액산, 즉 mRNA 기술로 개발된 백신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백신에 대한 완전 승인이 내려지면 백신 회의론자들이 마음을 바꾸고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들도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더나 측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도 93%의 효능을 보인 후기 연구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뒤 백신의 효과가 66%로 떨어졌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가 백신 효과를 낮춘다는 보고는 앞서 이스라엘과 영국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6개 주의 의료 인력과 구조대원 등 일선에서 일하는 필수 인력 4천여 명을 작년 12월 14일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35주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전 시기에는 조사 참가자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2,875명 사이에서는 10명의 감염자가 나와 백신 효과가 91%로 측정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나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2,352명 가운데 24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백신 효과가 66%로 산출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백신 효과 산출치에 통계적 불확실성이 큰 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체적 기원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당국은 최근 3개월 동안 진행한 코로나 기원 조사 결과를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의 최초 전염원과 그 경로에 대한 뚜렷한 결론이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보건을 무너뜨리고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의 초기 발병지는 중국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그 기원을 두고는 여러 가설이 난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당국이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서 코로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식당 등 비즈니스 업소들의 코로나 안전수칙 단속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식당 등 비즈니스 업소들이 코로나 방역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단속 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2천여 개의 업소들을 방문해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단속을 벌였습니다.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카운티 내 식당과 술집, 브루어리, 호텔, 피트니스 센터, 쇼핑몰, 그리고 퍼스널 케어 등 1,874여 개의 업소들을 방문해 단속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 5군데의 업소가 방역지침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전염성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가 계속해서 전파돼 주민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공간과 큰 야외 행사 같이 주민들이 붐비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 측은 대부분의 비즈니스 업장들이 안전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 측은 코로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들에 대한 신고는 전화번호 888-700-9995 혹은 웹사이트 publichealth.lacounty.gov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의 델타 변이로 인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LA 카운티 주민들의 코로나 감염률이 접종 주민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공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주민들의 감염률은 5배나 높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입원율은 29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LA 카운티에서 인도발 델타 변이가 창궐한 당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6세 이상의 LA 카운티 주민 중 감염자가 4만 3천 명 이상이 보고되었는데 이 중 72.4%인 3만 800명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달 전인 7월 25일을 기준으로 LA 카운티의 백신 미접종 주민들의 감염률은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에 비해 4.9배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DC 측은 커뮤니티에 델타 변이가 퍼져 있는 시기에 코로나 백신이 감염 보호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예방 대책과 더불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코로나 관련 사망률과 입원 환자율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8월 25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더워집니다. 오늘 오전부터 밝은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지역에 따라 3도에서 10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기온을 회복하는 곳도 있지만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오늘부터 폭염주의보 발령됩니다. 남가주의 쾌청한 날씨 당분간 계속되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6, 7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이번 반짝 더위는 내일부터 시작해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다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66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9도, 68도, 해안 지역은 74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 보입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3도, 낮 최고 기온은 8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4 에디션,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프톨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하원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안전망 확대 예산안을 승인해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예산안은 의료와 교육, 가족 프로그램, 세법과 관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4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놓고 인프라와 사회복지 예산을 분리하는 투트랙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특히 초당적 처리 절차를 밟아온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과 달리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안은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 처리한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도파 의원들은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 예산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내달 27일까지 인프라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내부에서도 정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투표에 대해서 미국을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올 초 공개한 일자리 마련과 가족 프로그램을 위한 경제 의제의 핵심입니다. 또 메디케어 확대와 함께 수백만 명의 노인들을 위한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저소득층 가정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소식입니다. 무장단체 탈레반이 이달까지인 미국의 철군 시한을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탈출을 더는 허용할 수 없다면서 공항 가는 길을 모두 막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탈레반은 이달 31일로 돼 있는 외국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현지 시간 24일 카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스스로 정한 시한까지 철군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탈레반은 자국민의 탈출이 불쾌하다며 아프간인 출국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대변인 수하일 샤인이 미군 철수 뒤에도 아프간인의 출국을 허용하겠다고 BBC에 말한 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겁니다. 탈레반은 국가를 재건하는 데 아프간 기술자와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이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미 공항으로 가는 길을 차단했고 아프간인은 그 길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간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카불 공항의 혼란은 여전히 문제라며 보복은 없을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프간인에게 종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젠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출국 우선권을 부여한 아프간인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며 이들이 공항에 갈 수 있길 기대한다는 내용을 탈레반에 전달했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함에 따라 기한 내에 아프간 체류 외국인과 현지인 대피 작전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완료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사태 논의를 위해서 화상으로 열린 긴급 G7 정상회의에서 아프간에서 미국인과 아프간 조력자 등을 대피시키고 완전히 철군하기로 한 작업을 애초 목표대로 오는 31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대한 많은 사람이 아프간을 탈출할 수 있도록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불 공항 등에서 미군 및 연합군을 겨냥한 무장단체 테러 등으로 무력 충돌이 촉발,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정된 시한 내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시키려면 탈레반이 공항으로 향하는 퇴로를 열어주는 등 협조가 절실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피 작전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오늘 아침 지난 하루 동안 19,000명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추가 대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송에는 미군기 42편과 연합군 항공기 48편이 동원됐습니다. 연장 압박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의 철군 시한을 당초 예정한 이달 31일로 못 박은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민과 아프간 현지 조력자들의 대피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인과 아프간 조력자 모두 82,300명이 아프간을 탈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인들의 카불 공항 가는 길 막혔습니다. 바로 직전 한국 정부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 가족들과 가족이 오늘 오후 인천의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한국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YTN입니다. 국내로 이송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직원과 그 가족들입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통역을 하거나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IT 전문가 등입니다. 이 가운데는 5살이 되지 않은 영유아 100여 명과 이번 달에 태어난 신생아 3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애초 427명을 이송할 계획이었지만 36명이 아프간 잔류나 제3국행을 택하면서 모두 391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애초 민항기로 이들을 이송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급박한 현지 상황에 결국 군 수송기 3대가 투입됐습니다. 군은 이송 작전에 미라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프간 조력자의 희망에 대한 기원뿐만 아니라 왕복 2만 킬로미터가 넘는 적진에 들어가는 작전에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내로 이송되는 아프간인들이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원 관련 우려에 대해 채용 전부터 신원 조회를 했고 길게는 7, 8년 장기 근무한 데다 이송 전 관계기관 전문가가 카불을 찾아 일일이 배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현지인 조력자들이 입국하면 곧바로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에어비앤비, 월마트, 버라이즌 등의 기업들이 탈레반을 피해서 고향을 등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지원에 나섰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아프간 난민 2만 명에게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이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지, 예상 비용은 얼마나 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월마트는 미국에 오는 아프간 난민을 지원하는 세계 비영리 단체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100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사업자 버라이즌은 다음 달 6일까지 고객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거는 유선전화, 무선전화에 통화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한을 31일로 고수한 가운데 카불 공항에서는 이미 미군 감축이 시작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낸 성명을 통해서 공식적인 철군 절차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병력 수백 명에게 철수령이 전달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철수가 즉각적으로 임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급하는 경기부양 지원금 600달러가 이번 달부터 중산층 가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지급된 저소득층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산층 대상의 일회성 경기부양 지원금입니다. 지난달 12일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 129 법안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들에게 적용되는 일회성 현금으로 연 7만 5천 달러 이하의 납세자는 지원금 6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자녀는 500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돼 최대 1,1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게빈 뉴섬 주지사가 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고 있어 낮은 투표율이 나오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고 LA타임즈는 전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이 같은 무관심과는 달리 뉴섬 주지사 선거 캠페인은 수천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아서 선거 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선거 캠페인은 2018년도 주지사 선거에서 모았던 5,020만 달러의 후원 금액을 뛰어넘는 5,4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불과 지난 5개월 만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내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40년 만에 최고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연방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 예상을 토대로 2022년도 소셜연금이 올해보다 최소 6% 오르면서 지난 1983년 이후 38년 만에 최고로 인상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소셜연금의 큰 폭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인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남가주 에디슨사가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스컬드 지역 매체에 따르면 가주공공요금위원회가 오는 10월 1일부터 대부분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평균 8.9%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지난 19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디슨사 관할 지역 1,500만 가구는 10월부터 월 평균 12달러 41센트 정도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앞서 에디슨사가 제안한 12% 인상, 즉 가구당 매달 약 16달러 77센트에 달하는 전기요금 인상 제안은 기각됐습니다. 북가주에서 대규모 산불이 2달 넘게 지속하면서 인근 지역 네바다주의 공기 질이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바다주 대기질관리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동쪽에 자리한 이 지역의 공기질 지수는 291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 높은 거 2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지수도 위험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는 건강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실내에 머무르라라고 권고했습니다. 남가주 일대에도 북가주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오염 주의보가 연장됐습니다. 남부 해안대기질관리국은 당초 어제 오전까지 발효했던 주의보를 최소한 내일, 즉 26일 오전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산불 연기에 의한 대기질이 나빠졌고 대기질 지수가 건강에 해로운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스트 샌게브리얼 밸리 지역과 샌게브리얼 산악 지역, 포모나 월러 밸리, 그리고 산타 클라리타 밸리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지역 불법 쓰레기가 급증해 LA시 의회가 오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불법 쓰레기 작업반을 재소집하도록 지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불법 쓰레기 위험 물질이 450%나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인도와 차도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가 늘어나자 이를 수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든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위생국이 쓰레기 불법 투기와 노숙자 캠프촌 철거를 모두 담당해야 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타계한 고 홍명기 M&R 홍재단 이사장이 오는 9월 3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몬테시토 메모리얼 파크에서 영면에 들게 됩니다. 고인이 생전 수석장로로 출석했던 로마린다 한국인 에스데이 교회 측은 고인의 추모 예배가 9월 2일 목요일 오후 7시 교회 본당에서 열리고 하관 예배는 9월 3일 금요일 오후 1시 몬테시토 메모리얼 파크 채플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몬테시토 메모리얼 파크 묘지는 지난해 8월에 별세한 부인 로리 홍 여사가 안장된 곳입니다. 제45대 LA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2취임식이 열렸는데 상임회장으로는 지난 44대 강일한 회장이 연임하기로 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5대 LA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2취임식이 24일 저녁 타운 인근 태글리안 컴플렉스에서 열렸습니다. 45대 LA 한인 상임 임기는 지난달부터 시작됐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이 취임식 행사가 늦춰진 것입니다. 44대에 이어서 45대 회장직을 연임하게 된 강일한 상임회장은 이번 임기 동안 한인사회에 봉사하면서 상위 이사들 간의 결속을 다지는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45대는 아무래도 44대보다는 좀 더 우리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사님들과의 유대관계도 열심히 하고 그동안 상공회에서도 몇 분 이사님들이 사퇴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그거를 메이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훌륭한 이사님들도 좀 더 우리가 몇 분 더 영입을 하고 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역량을 합쳐가지고 상공인들이 지금 많은 상공인들이 회사를 접고 또한 어려움에 있는 상공인들이 많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소상공인을 위주로 그들 같은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로스앤젤레스 한인 상공회에서 할 것인지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직계가족이 있는 미주 한인들과 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정책을 미주의 한인 모두에게로 확대 적용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청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목표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한국에도 예방접종이 돼서 집단적으로 면역이 생길 적에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또다시 교민들도 좀 더 원활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쓸 작정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교민들이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민들이 가기를 많이 바랬고 또한 우리 상공회에서 여행사들도 소속이 돼 있는데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교민들이 하루속히 빨리 한국을 방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하도록 상공회에서 좀 앞장서서 하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45대 LA 한인상의 이사장은 지난 20여 년간 한인상의에서 이사로 활동해 오면서 35대 이사장직을 맡았던 브라이언트 정 씨가 맡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와 한국에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백만 달러 자산을 한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한인이 해외 금융계좌 자산 신고 규정 위반으로 연방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탈세 추징금 납부 소송을 당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번 소송은 연방국세청 IRS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금융기관에 $10,000 이상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과 거주자들에게 그 자산 내역을 매년 신고하도록 한 해외 금융계좌보고 FBAR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거액을 보고하지 않은 신고 대상자들에게는 탈세 혐의로 소송을 통해 벌금 폭탄을 부과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연방정부는 이곳 LA에서 제빵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한인 여성 김모 씨를 상대로 FBAR 규정에 따른 모두 $405만 벌금을 추정하기 위한 소송을 지난 20일자로 이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제기했습니다. UC 얼바인 한국학연구센터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총 $110만 기금을 받아 한국학 연구 및 교과 과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한국미술사 교수직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UC 얼바인은 한국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UC 얼바인 한국학연구센터에 향후 5년간 총 9억 원을 지원하고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30만 지원금을 받아 한국미술사를 담당하는 종신교수직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020 연방 센서스 첫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그동안 LA 한인타운 인구 비중에서 주를 이루던 히스패닉계는 줄고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인종 간의 비중이 비슷해졌습니다. 동서로는 버진 에비뉴에서 윌튼 플레이스, 그리고 남북으로는 올림픽 블루바드에서 베벌리 블루바드 사이의 한인타운 중심구역 인구수는 2020 센서스 결과 104,55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히스패닉 인구는 41.6%, 아시아계는 39.4%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역의 히스패닉 인구 비중은 지난 공식 인구 조사 때인 2010년도에는 53.5%에 달했지만 10년간 거의 12%포인트 줄었습니다. 동시에 아시아계 인구 비중은 32.2%에서 7.2%포인트 증가했고 이 밖에 백인이 10.9%, 흑인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되는 가뭄에 남가주 곳곳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뱀이 속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BC7 뉴스는 가뭄이 지속되면서 주택 등 동네로 찾아오는 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엔 각 지역 소식입니다. 캐시 호컬 미 뉴욕 주지사가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뉴욕주 사상 첫 여성 주지사가 된 것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취임 선서 직후 내 어깨에 놓인 책임감 무게가 느껴진다면서 이 임무를 기꺼이 할 준비가 됐다고 뉴요커들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 등 모든 교직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합니다.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내 공립학교 교사와 교장, 행정직원 등 모든 교직원들은 최소 1회 이상 9월 27일까지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이 샌프란시스코를 제치고 미국 내에서 가장 아파트 임대료가 비싼 도시에 올랐습니다. 원베드룸 아파트의 이 중위 가격은 뉴욕시가 $2,810로
샌프란시스코 2,800달러를 간발의 차로 제쳤습니다. 뉴저지 모든 공립 사립학교 교사와 주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뉴저지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모든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나 사용이 합법화됐지만 뉴저지 타운 70% 이상은 지역 내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밀집 타운 대다수 역시 마리화나 유통이나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데이비드 ige 하와이 주지사가 관광객들에게 하와이 여행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데이비드 ige 주지사는 사업상의 필수 방문을 제외하고 하와이로 관광 목적의 여행을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지사는 식당 내 식사, 렌터카, 관광, 호텔, 제한 사항이 상당히 많다며 굳이 하와이를 찾은 관광객들은 평상시와 같은 여행을 즐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경기 상당히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 LA 다저스가 5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도 뉴욕 매치를 8대0으로 꺾으면서 두 팀의 승차는 2게임 반차, 1위 샌프란시스코, 2위 LA 다저스 2게임 반차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선발로 나섰던 2루수 8번 타자로 나선 김하성 선수는 2타수 무안타에 그치고 경기 도중에 교체됐습니다. 어제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는 구원 투수로 부상 후 첫 등판에서 2.2이닝 동안 볼넷 2개, 삼진 2개, 무안타 무실점으로 부상 복귀를 알렸습니다. 어제 선발로 나섰던 플레어티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상에서 돌아온 김광현 선수가 다시 선발 자리를 꿰찰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던 양현종 선수는 메이저리그에 콜업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클리블랜드 인디언즈와의 원정 경기부터 팀에 합류했습니다. 세레나 윌리엄스가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의료진 조언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올해 US 오픈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며 아직 햄스트링 부상이 낫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US 오픈 테니스 대회는 30일 뉴욕에서 개막하며 1981년생 윌리엄스는 9월 말에 만 40세가 됩니다. 2020 도쿄 패럴림픽 이제 경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쿄 패럴림픽의 첫 금메달 주인공은 호주 사이클 대표팀의 페이지 그레코가 됐습니다. 사이클 트랙 여자 3000m 개인 추발 결승에서 3분 50초 815의 세계 신기록으로 이번 패럴림픽 2020 도쿄 패럴림픽 대회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인물이 됐습니다. 중국의 왕샤오메이 선수가 은메달, 독일의 데니스 쉰들러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2020 패럴림픽도 NBC에서 중계를 합니다. 인간 승리의 현장 직접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인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